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을 훈계하던 할아버지. 하지만 돌아온 건 꼰대가 무슨 상관이에요? 꺼지세요. 라는 막말. 주변 승객들은 외면했지만 26 혜진 씨는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요. SNS에 올리면 사회생활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도운 혜진 씨. 그런데 몇 시간 뒤 면접장에서 회장님이 그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그 아가씨? 여기에 왜? 모두가 놀란 운명의 반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26살 혜진은 오늘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IMF 시절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와 둘이서 빚쟁이들을 피해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혜진은 22번의 면접을 치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오늘은 꼭 합격해야 해. 거울 앞에서 다짐하는 혜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이번 면접은 그저 취업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대장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에게는 취업이 절실했던 것이죠. 혜진은 정성껏 다림질한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는 곳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동안 그녀가 꿈꿔왔던 회사였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이 여유로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것이었어요. 지하철에 오르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임산부석 바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후다닥 내려서 운 좋게 자리에 앉아갔죠. 갑자기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임산부석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혜진은 그냥 무시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사람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리 좀 비워주시죠.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꼰대가 무슨 상관이에요? 꺼지세요. 청년의 막말에 주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모른 척했죠.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때 혜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혜진은 과감하게 청년 앞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향해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면 사회생활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다음 역에서 조용히 내리세요. 그러면 바로 삭제해 드릴게요.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리자 결국 얼굴을 가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역에서 청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렸고 혜진은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참 용감하구먼.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희망이 생기는구려.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혜진의 손을 두드리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죠. 예쁘게 차려입고 어디 가시나? 할아버지의 질문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꼭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아가씨 같은 훌륭한 성품의 인재를 놓친다면 그 회사 사장은 똥멍청이지.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할아버지의 응원에 혜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혜진은 할아버지께 깍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면접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혜진은 오늘 면접이 잘 풀릴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혜진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응원으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대형 빌딩 앞에 도착한 혜진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회사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하던 하청업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버지의 회사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기업이었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잠시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지만 혜진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다른 지원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혜진도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기소개서를 훑어보았습니다. 한편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이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은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내가 직접 모니터로 참관하겠네. 특별히 신경 쓰게.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평소 면접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회장이 갑자기 참관하겠다고 하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을 테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은 모니터 앞에 앉아 면접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지원자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회장의 표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혜진이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맞아. 아침에 도와줬던 그 아가씨가 맞네.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온 거였어?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죠. 급히 내려가 봐야겠네. 면접장으로 안내해주게. 면접장에서는 이미 3명의 면접관이 혜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서자 면접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면접관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다른 지원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긴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혜진이었죠. 오히려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침에 만났던 할아버지. 혜진의 말에 면접장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회장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반갑네. 자네가 지원자였군. 계속 면접 진행하게. 나도 앉아서 지켜보겠네. 회장이 앉자 면접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면접을 이어갔습니다. 혜진은 회장이 자리했음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아침에 만난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편해진 듯 했습니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회장이 직접 질문을 던졌어요. 혜진 씨, 왜 우리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은지 말해볼까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IMF로 부도나기 전 이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이셨습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함부로 대했지만 유일하게 우리 가족을 사람처럼 대해준 기업이 바로 이 회사였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나중에 꼭 이런 훌륭한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혜진의 말에 회장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영석입니다. 회장의 눈이 크게 빛났습니다. 분명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은 면접관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원자는 합격입니다. 원래 지원한 부서가 아니라 제 직속 비서실로 특별 채용하겠습니다. 면접장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죠. 갑작스러운 합격 통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회장의 결정에 면접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인가요?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눈은 절대 틀리지 않아. 자네 같은 인재를 놓칠 순 없지. 이제 내 비서실로 와주게나.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혜진은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회장을 따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상층으로 향하는 동안 혜진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지하철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탁 트인 전망이 혜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풍경의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회장은 비서에게 커피를 부탁하고 혜진을 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김영석 씨를 기억하네. 정말 성실하고 신용 있는 분이셨지. IMF 때 많은 업체들이 무너졌는데 김 사장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했어. 혜진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회장은 잠시 자신의 책상 서랍을 뒤적이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20회도 더 된 사진이네. 이쪽이 자네 아버지야.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혜진의 마음을 헤아리듯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잠시 후 혜진이 마음을 추스르자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아버지 이름이 빠져 있더군. 무슨 일이 있었나?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IMF 이후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견디다 못해 결국 가정을 떠나셨고 어머니와 저는 빚쟁이들을 피해 시골로 숨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온갖 고생을 하셨죠.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 모릅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살아계신지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군.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혜진의 표정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회장은 그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대장암으로 삼성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사실 이번 취업이 너무나 절실했던 이유도 어머니 치료비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겠네. 삼성병원 원장과는 골프 친구야. 병실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밀린 병원비도 해결해 주겠네. 혜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은 혜진의 표정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말게. 이건 선물이 아니야. 오래된 빚을 갚는 거지.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사실 IMF 직전 자네 아버지에게 내가 큰 빚을 졌네.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네 아버지가 큰 도움을 주셨어. 그런데 IMF가 터지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바람에 그 은혜를 갚지 못했지. 이제라도 그 빚을 갚고 싶네. 지금 시세로 이자까지 포함해 갚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받아주게나. 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에 고단했던 세월,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렇게까지 따뜻한 인연이 제게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장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삼성병원 VIP 병실로 옮겨졌고 밀린 병원비도 모두 해결되었어요. 혜진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회장의 일정을 체크하고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비서실 업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바빴지만 혜진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김 비서, 오늘 일정표 좀 다시 확인해 주게. 회장의 부름에 혜진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회장과 혜진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형성되었어요. 비서실 다른 직원들은 이 신입사원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혜진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며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3시에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으시고 5시에는 해외 바이어와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혜진이 일정을 보고하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 혜진은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이 매일같이 어머니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항암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군.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병문안 가야겠네. 혜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장이 직접 병문안을 가겠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은 혜진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상한가? 자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다네. 자네 아버지와의 추억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날 저녁 병원을 찾은 혜진은 어머니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엄마 어떠세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이번에 너 취직한 회사, 회장님이 누구시니? 혜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회장님에 대해 물어보는지 의아했어요. 박성준 회장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생각난 듯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박성준, 그 이름 맞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진은 당황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시는 분인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오랜 친구야. IMF 전에. 그리고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사실 내 아버지가 떠난 건. 어머니의 말이 끊기자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죠. 정말 오셨네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혜진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회장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병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미애 씨. 네. 20회가 넘었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혜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은 혜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혜진 씨, 잠시 우리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줄 수 있겠나?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대화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회장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혜진 씨, 들어가 보게. 어머니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울었던 흔적이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혜진에게 손짓하며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구나. 혜진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모든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박 회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침대 옆에 앉은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IMF 때 내 아버지가 회사가 부도나고 집을 나간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모든 진실이 아니란다. 어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사실 병으로 돌아가셨어. IMF로 모든 것을 잃은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셨지.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고, 혜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니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너무 어렸던 너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게다가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우리는 시골로 숨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계속됐지. 혜진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박 회장님과 아버지는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과 너의 아버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어. 너의 아버지는 박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걸고 도와주셨지. 그리고 IMF가 오기 전 박 회장님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너의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도와주셨단다.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말했던 빚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IMF가 오면서 모든 게 뒤바뀌었지. 박 회장님은 간신히 회사를 살렸지만 너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어. 박 회장님은 너의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우리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거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박 회장님을 만나게 된 거니? 어머니의 질문에 혜진은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부터 면접, 그리고 특별 채용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우연이구나.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혜진도 동의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박 회장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를 처음 보는 순간 너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거래. 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깊은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혜진아, 박 회장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어. 내 병원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골에 숨어 살면서 아직도 갚지 못한 빚까지 모두 해결해 주신대.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엄마, 그건 너무 큰 도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 회장님 말씀으로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그도 없었을 거라고 해. 이건 도움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는 거래. 그리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지켜보고 싶다고 하셨어. 마치 형이 동생의 자녀를 돌보듯이 말이야. 혜진의 가슴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뜻밖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고 혜진은 비서실에서 인정받는 직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때로는 회장의 특별 지시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혜진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혜진이 평소처럼 출근하자 비서실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동료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동료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외 최대 규모의 투자사 대표가 오늘 방문한대요.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이런 큰 미팅은 미리 일정에 잡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니 이례적이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나왔습니다. 혜진 씨, 잠시 내 방으로 와주게.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은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혜진이 기다리고 있자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만날 사람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네.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미팅이야. 혜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부터 우리를 인수하려 했던 해외 기업의 회장이 직접 오네. 그들의 인수 시도를 계속 거부해 왔지만 최근 우리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중요 정보를 빼돌리고 있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넘겨야 할지도 모르겠네. 혜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니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회장은 잠시 혜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의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이 미팅에 자네도 함께 참석해주게. 그리고 내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이 있네. 이걸 미팅 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제시해주길 바라네. 혜진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미팅을 준비했어요. 오후 3시 회의실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해외 투자사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고 그의 비서와 변호사들이 양옆에 앉았어요. 박 회장은 혜진을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미스 회장님. 박 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스미스는 차가운 표정으로 악수를 받아들였어요.
오랜만이군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팅이 시작되고 스미스 회장은 자신들의 인수 제안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부 정보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누군가가 중요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귀사의 핵심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 시장 진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희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스미스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여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혜진은 미리 받은 서류를 꺼내 스미스에게 건넸습니다. 스미스가 서류를 살펴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저희 기업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 지연은 사실이 아니죠.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고 다음 주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 스미스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진은 차분하게 추가 자료를 제시했어요. 또한 저희 핵심 기술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특허 출원을 마쳤고요. 오히려 귀사가 유사 기술로 특허 출원을 시도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네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스미스와 그의 일행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박 회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회장님, 저희는 인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스미스 일행이 떠난 후 회장실로 돌아온 박 회장과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진 씨, 정말 잘해줬네. 자네가 없었다면 오늘 미팅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혜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도 이렇게 위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지. 똑같은 모습이네. 그날 저녁 어머니를 만나러 간 혜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혜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요. 어머니의 건강은 기적처럼 회복되어 갔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워하는 속도로 암세포가 줄어들었고 석 달이 지난 후에는 퇴원 날짜까지 잡을 수 있었어요. 혜진은 매일 저녁 어머니를 찾아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박 회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에게 팀장 역할을 맡기신대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직원에게 팀장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정말? 어떤 프로젝트인데?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신대요. 특히 IMF나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래요. 박 회장님이 제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너의 아버지가 남긴 인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다니. 퇴원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옆자리에 앉자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사실 너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또 있단다. 혜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박 회장님과 너의 아버지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어.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고 가족과도 같은 사이였지. 내가 태어났을 때 박 회장님이 너의 대부가 되어주겠다고 자청하셨을 정도였어.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IMF가 오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너의 아버지는 박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성준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말했지.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분명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마음속에는 작은 원망이 있었단다. 왜 박성준은 살아남고 우리 남편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박 회장님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거야.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박 회장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 그분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 것 같아. 친구를 잃고 그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로 살아온 20해. 그분도 많이 아팠을 거야. 병실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미희 씨, 내일 퇴원이라 들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회장은 혜진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혜진 씨,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내가 마련한 집으로 모시면 좋겠네. 시골에 있는 옛집은 너무 외지고 불편하지 않나?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 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한 호의입니다. 박 회장은 손을 들어 혜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라 내 오래된 소원이네. 영석이가 없는 동안 그의 가족을 돌봐주지 못했던 빚을 갚는 거야.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새롭게 찾은 가족과도 같은 인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직접 차를 보내 어머니와 혜진을 새 집으로 안내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이제 두 분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박 회장의 말에 어머니와 혜진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이 돌아간 후 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혜진아, 우리가 지하철에서 그 청년을 만나지 않았다면, 박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는 믿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모두 의미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내 말이 맞구나. 너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을 건넸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엄마를 잘 모시고 박 회장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혜진의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혜진과 어머니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오래된 인연과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혜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빛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